좋은 반등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내일 새벽 3시에 FOMC가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 줄어들었죠. 자, 지금 장세에서 이게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런 걸 확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추세는 제가 예상하던 64.7K를 밟고 67K까지 도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64.7K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롱이 됐든 현물이 됐든. 하지만 제가 예상하는 흐름 범주 안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14일날 올려드렸을 때 15일이었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가 이때 67에서 68K까지 충분히 가는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 물론 68K까지는 돌파를 못 보여줬지만 67K 돌파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전체적인 뷰는 이 70.8K 주봉 상황에서 70.8K는 돌파를 보여줘야 그나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67K를 돌파를 하기 전에 윗꼬리가 달렸다가 살짝 내려왔고 그 다음에 67K를 돌파를 하니까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64.7K 이 이상에서 양봉 마감하니까 추세가 완전하게 바뀌었죠. 자,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맞물리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게다가 이때 RSI 다이버전스에서 신호가 나오게 되면서 이때 숏을 잡아볼까 라고 했지만 결국에 67K 이거 돌파를 다시 한번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관점 잡고 타점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입절가하고 손절가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67K 돌파했을 때 롱 물량들 다 정리한 다음에 숏으로 갈아탄 겁니다. 자, 아무튼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런 타점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단연코 FOMC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지금 12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연준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원래라면 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했던 유가와 물가를 보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민해야 됐던 상황이죠. 실제로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상승 압력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재가속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빠르게 바뀌었죠. 미국과 이란의 이 종전 양해각서 이 MOU 체결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실제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WTI 역시 76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종전 MOU 공식 서명 직후 이란산 원유 판매 제재를 일시 면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은 앞으로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이런 기대치가 실제로 유가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 가장 부담이었던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위험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완화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번 FOMC는 단순히 금리를 동결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은 사실상 이미 동결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느냐 이겁니다. 자, 왜냐면 이번 회의가 워시 의장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주재하는 FOMC이기 때문이죠. 워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이고 과거부터 AI 생산성 향상과 공급 측면 개선이 물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해왔어요. 그래서 시장은 워시 의장이 기존 연준보다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워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최근 유가 하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를 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다시 크게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채권 금리는 하락하게 될 거고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그 이유가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기관의 ETF 매도, 뭐 마이크 쉘러의 매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주식시장에서도 기술주들이 급락을 한번 보여줬던 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됐기 때문이죠. 근데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다시 한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만 확보가 된다면 이게 그냥 빅롱도 찾아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반대로 워시장이 예상보다 매파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연준 내부에서는 여전히 물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가 않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고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생각보다 강경합니다. 만약 워시장이 유가 하락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 물가 상승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금리 인하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식의 발언을 내놓는다면 시장은 상당히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 채권 금리는 다시 상승을 보여줄 것이고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겠죠. 결국 오늘 FOMC 핵심은 금리 결정이 절대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동결을 알고 있고 중요한 것은 연준이 앞으로 어떤 걸 걱정하는지 최근 유가 급락과 이 이란 종전 합의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이겁니다. 특히 이란산 원유 공급 재개가 현실화가 되면서 유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준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물가보다는 크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올해 하반기 금리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체크하시라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에 가장 지금 핵심은 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든 못하든지 간에 FOMC 이후에 방향성이 경영해질 거라는 거, 그거를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반대로 나스닥은 또다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게 5분봉인데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이전의 저점까지 훼손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저점을 훼손한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단기적인 이런 하락 추세가 완성이 됐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67K를 도전을 하니까 다시 한번 못 넘으니까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 안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64.7K를 딱 도전을 할 때 그때 롱을 들어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 관점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영상에서 타점들도 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하지만 요즘에는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디테일이나 세부적인 타점들은 제가 이런 것들을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해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67K 이거 돌파했을 때 롱 들고 있던 거 정리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67에서 68K는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저는 여기서 롱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고점에서 못 잡고 내려오는 파동에 맞춰가지고 그때 잡았어요. 그 타점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해 드린 거죠. 15분 봉상 RSI 다이버전스 출현하고 스페이스 X 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미국장으로 몰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때 쇼타점 한번 잡아가지고 입절가하고 손절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운이 좋게도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세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선들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지 또는 밑으로 향했을 때 64.7K는 정말 찍어줘야 그나마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늘은 타점을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FOMC가 지나고 나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야 롱 포지션 들고 있던 거 정리는 하긴 했지만 한 구독자분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자, 지금 장세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금 전체 뷰는 롱입니다. 눌리면 롱인데 이렇게 좀 확신이 드는 자리, 거의 100% 확신에 가까운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놓치기가 너무 아쉽잖아요. 놓치기가 아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타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 내셔가지고 정말 이번 달 아직 6월달 많이 남았죠. 절반 이상 정도는 안 남았지만 결국에 6월달에 수익 챙기고 또 7월달에 정말 좋은 수익 챙기시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정말 좋은 수익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30분 봉을 보고 나서 15분 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현재 15분봉, 30분봉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저점을 훼손시키려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점을 한번 이탈시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탈은 안 시켰지만 다시 한번 이탈시켰다가 반등은 나왔지만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못하니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결국에 64.7K 이 가격은 찍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걸 1시간 봉으로 딱 보시게 되면 자, 이 1시간 봉 상에서 이렇게 양봉이 터져 나온 다음에 이 고가 구간에서 지금 맞물려 있는 구간에서 한 차례, 두 차례, 그리고 지금까지 반등을 시도 중엔 있지만
결국에 제가 예상하는 흐름이라면 1시간 봉상이 됐든 어떤 봉이 됐든지 간에 64.7K는 한 번은 터치를 하고 나서 올라가는 게 더 시원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분 봉을 다시 보시게 되면 지금 저점 라인 때 이 65.5K를 계속해서 버티지 못한다면 저는 64.7K까지는 쑥 빠질 거라 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추세선을 그어놨죠. 추세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강한 지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강한 지지라면 이 추세선 위로 올라타야 되는데 65.5K에서 막힌다? 이러면 64.7K까지는 그냥 시원하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 게다가 현재 구간은 한 번 들어 올리고 나서 한 번 버텼던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지라도 이게 정말 차트의 패턴상이라면 사람들의 심리가 살아날 구간이라면 64.7K는 찍어줘야 그나마 매수 심리가 자극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구간을 정말 기다리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또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차라리 이거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저항받고 이 구간 안에서 머물 때 이때는 롱으로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관점상으로는 해당 구간을 찍어줘야 뭐 여기서 리스크 이씨 들어가기보다는 해당 구간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뭐 레인지를 한 이 정도쯤 64.7K를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0.2K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롱타점 잡아서 수익을 내셔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 타점이 안 오고 제가 뭐 반대로 생각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해당 구간까지 그냥 곧바로 올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예상하는 흐름과 반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구간에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 이 타점에서 정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는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어디까지 끌고 가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어저께 이렇게 타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왜 들어가는지 관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숏타점 잡아가지고 수익 한번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가 딱 이때입니다. 그 뒤로 뭐 제가 예상하던 가격까지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와도 다시 한번 내려와도 지금은 내일 새벽에 뭐 시간상으로 몇 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결국에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매매를 무리하게 안 하는 게 좋다 보니까 제가 굳이 포지션을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자, 물론 저도 이 숏 포지션 뭐 65K, 65.2K 이 정도 돌파하면 정리할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구독자분들이 수익 챙기셨던 그 가격에서 저도 절반만 줄이고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장세에서 중요한 건 뭐 이 추세선, 상승 추세선 위로 올라타는지 그리고 하락 추세선 이 위로 올라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매매를 무리하게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타점을 말씀을 안 드리고 이때 타점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수익을 챙겨놨으니까 오늘은 여유롭게 쳐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도 어떻게든지 간에 롱을 타든 숏을 타든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타점을 여러분들이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시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뭐 돈 내고 들어오셔라, 돈 들고 들어오셔라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시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아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뭐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뭐 시황 브리핑이나 뭐 타점 브리핑, 뭐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